나이가 들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죠. 지금은 모두가 다양한 생각을 갖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꿈꾸고 있지만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것과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 이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고 자책하게 되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난임입니다. 자연임신. 처음 자연임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어색했던 기억이 있어요. 임신 앞에 자연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난임이 많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죠. 1년 정도 자연임신을 시도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약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배태기는 필수. 언제 배란일인지 정확히 계산하고 관계를 가진 후부터는 걸음걸이까지 조심하게 돼요. 생리대는 이제 필요 없어지겠거니 하고 조금만 사다 놓지만 매정하게도 따박따박 규칙적으로 임신 실패 알림을 받게 되면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난임병원 방문. 난임병원에 가보면 심란해져요. 일단 대기실에 앉아있는 부부들의 모든 표정이 같아요. 엄하고 어딘가 절박해 보이고 지치고 간절해 보이고 심각해 보이죠. 그 표정들 사이에 같이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나는 다르다는 선을 긋고 싶어져요. 처음 난임병원에 갔을 때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37세 고령 임신이고 결혼 생활도 오래 하셨네요. 그런데 여태껏 임신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는 것은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큽니다. 시험관 시술이 가장 빠른 방법일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이라니. 원하기만 하면 생길 줄 알았는데 너무나 규칙적이고 건강하다 믿었던 내 몸이었는데 나는 난임이다. 시험관 시술 권유에 미친 듯이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을 다닌 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 다닌 것 같아요. 어떤 의사는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했고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궁 성근증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모두 추측일 뿐 명확한 원인은 없었어요. 인공수정. 일반적으로 인공수정 시술의 임신율은 5에서 20% 정도예요. 자연임신 확률이 대략 20%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자연임신과 비슷한 수준의 확률입니다. 사실 방법이 없어 인공수정을 시작했지만 고령으로 갈수록 확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2번의 인공수정을 거치며 느낀 것은 난 인공수정에 실패하였으니 이제 시험관으로 가도 돼 라는 일종의 마음을 다스리는 모의고사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시험관 아기의 성공률은 25에서 30%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시험관은 하면 할수록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6번을 시도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시험관 아기는 시술 전부터 시술 후까지 힘든 과정이 많아요. 배주사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주사하고 유산방지 주사인 프로게스테론 주사도 맞아야 해요. 그리고 피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높게 나오면 임신인데 임신 수치 근처에도 못 가면 이 과정을 또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 위로 금지. 난임의 모든 과정은 우울감을 동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해주는 모든 말들에 가시가 돋아요. 마음 편하게 하면 금방 생겨. 도대체 마음은 어떻게 편하게 먹어야 하는지,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비우거나 편히 가는 것이 정말 가능하긴 한 건지 위로를 원망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과정들이 가치롭게 여겨질 만큼 엄마가 되는 일은 분명 가치롭습니다. 난임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난임이다.